보통은 지금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초보자분들이 조금 좀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 상가 투자를 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회사 정년을 퇴직하고 수익률에 많이 의존합니다. 네. 특히 내가 보유한 금액에 따라 많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 말은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1억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 돈에 맞춰서 상가를 매수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적은 돈으로 항상 안 좋은 상가를 많이 매수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 오히려 내 돈이 부족하면은 그 상가를 안 사든지 아니면 좀 더 공부를 통해서 하기를 필요하죠. 돈을 좀 더 모아서 돈을 모으든 아니면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이 적은 돈으로 여기에 맞는 걸 해야죠. 근데 내 눈높이는 벌써 5억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한테 가진 건 1억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항상 조금 이제 입지가 안 좋은 쪽 그런 상가를 많이 매수하는 경우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건가 보네요. 중요하죠.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평생에 한 번 정도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십억짜리를 아마 못 사시는 분도 있지만 평생에 한 번에는 살 수 있거든요. 굉장히 신중이 필요하죠. 근데 때론 매수해야 될 타이밍에는 또 순발력도 필요합니다. 상가가 일반 또 주거와는 달리. 사야 될 때는 또 과감한 어떤 공격적인 투자도 필요한 반면에 신중성도 필요하다. 그래서 평소에 공부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부자들은 자산가 100억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100억 이상 되었던 그 부자들은요. 여러 부동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 중에 수많은 종류가 있겠죠. 공장, 토지, 빌딩, 아파트 몇 채, 심지어는 저쪽에 이렇게 원룸 다가구, 여러 가지 부동산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분들의 재산 처분 순서가 항상 상가는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한번 보시면은 급하게 어떤 급전 혹은 목돈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처분, 그러니까 당장 부동산 처분해야 된다면 그 순위가 뒤에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매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구나. 그거를 또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시장에는 좋은 물건을 접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 보유를 한다는 거죠. 제 같아도 좋은 거는 급한 사정이 있으면 팔지를 않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매물로 나오기까지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게 사연 같아요. 여러 가지 사랑, 이별, 슬픔, 죽음 맞습니다. 돌아가셔서 상속 재산 분이 형제들 간의 어떤 재산 처분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는 정말 일반인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매에 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미지가 상가가 굉장히 사실 안 좋아요. 위험하다. 또는 공실이면 대출 이자를 물어야 된다. 정말 상가 투자를 했다가 진짜 상가집 같다는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가에 대한 왜 이런 얘기가 나면 실제 그렇습니다. 신도시 분양 상가도 그렇고. 하지만 어설프게 투자를 해서 그런 거예요. 적은 돈으로. 오히려 하려면 좀 제대로. 그리고 잘 공부가 안 되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런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이제 무조건 사야 되는 상가도 있는 반면에 조금은 조심하고 피해야 될 상가 중에 하나가 요런 테마 상가입니다. 요런 상가들은 이제 경매에도 많이 나옵니다. 모 지방의 한 상가의 일부분인데 요 상가가 이렇다는 게 아니라 물론 이 상가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다고 요런 호실을 하나를 분양을 받게 되면 나 혼자만 잘한다 해도 힘들다는 거죠. 이런 옷 브랜드들이 빠져나가려면 다시 살아나기가 안 쉽다는 거죠. 활성화되면 금방 이렇게 하다가 입점된 브랜드들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살리기가 안 쉽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된다면은 신도시나 이런 또 그 테마 상가들 종류 조금 한번 조심해서 접근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근래에 그 지인분 투자 사례 한번 보죠. 이 내용은 우리가 그 상가 투자에 있어서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공실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네. 그 두려움을 떨친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볼 때 늘 이렇게 항상 지도를 보시면은 레이어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같이 지적 편집도 항상 같이 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대략적으로 모르는 지역에 가더라도 아 여기가 상권이 있구나 아니면 뭐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이나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보는 습관을 들이고요. 요 지금 이제 대로를 접한 상가입니다. 이렇게 한번 위치는 이렇고 먼저 요 모르는 지역입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면 대구 분들 아니고는 아마 이 지역을 다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요 상가 위치가 나왔으면은 늘 이렇게 주변 뒤에 배우 세대도 항상 같이 봐주고요. 건너편 상권도 같이 봐주면서 일단 로드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로드뷰를 보면은 화면이 지금 요 건물이죠. 여기를 옛날 과거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정도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잘 나오네요. 요렇게 보면은 요때 과거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1층, 2층 제외하고는 전체 5층 건물에서 공실입니다. 공실이었던 거고 당시 여기가 도로변을 접했지만은 주차가 전혀 안 됩니다. 주차장이 없다는 거죠. 사람도 그렇게 뭐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상업지이지만은 그렇게 유동인구도 많지도 않고 주차도 불편하고 썩 좋은 입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군다나 이 공실이 많다 보니까 그때 한 월 한 400억 정도가 나온 게 전부예요. 이때가 몇 년도라고 하셨죠? 요때가 2015년도입니다. 요 지도는 2016년도인데 네. 2015년도에 요 지인분께서 이 건물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건물 전체에서 월 400이 나오는 거예요? 예, 공실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1층과 요 정도에서 이제 월세가 전부겠죠. 그러면 대략 한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이 건물은? 이런 건물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구분 상가가 아니잖아요. 네. 통건물입니다. 통건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꼬마 빌딩의 일종이에요. 네. 그럼 요 월세를 보지 마시고 여기에 건물보다는 여기를 건물이 접한 땅을 보라는 거예요. 봐라. 이 대지가 몇 평인지. 이 대지가 100평이다. 그럼 대지 평당가를 먼저 보라는 거죠. 네. 건물은 일단 이렇게 10년 이상이 되면은 건물값을 일단 배제를 해두고요. 예. 그러면은 뭐 이게 뭐 두 번째로는 이 건물을 봤을 때 이거를 리모델링을 할 건지 아니면 이거를 다시 지을 건지 신축을 할 건지 이 두 가지도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하는 거죠. 예. 근데 월세가 너무 저렴합니다. 이걸 매수를 했다가는 은행 이자도 못 내고 무서운 거죠. 아니, 죄송한데 최소 한 몇 억 정도 되는 건가요? 이 당시에 요때 당시에 한 10억 초반이었습니다. 10억 초반. 10억 초반에 월세는 당시 이제 공실이 있다 보니까 한 400만 원 채 안 나왔었거든요. 이분은 그때 매수한 금액이 12억 6천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때 지인분들께서도 이거를 한 10억 11억을 많이 보고 계셨어요. 살까 말까 쉽게 팔리지가 않았었어요. 왜? 공실이니까. 공실 때문에 두려움이죠. 그렇죠. 쉽게 못 산다는 거죠. 네. 대출을 받아서 이 월세를 받아서 세내려니까 겁도 나고 왠지 뭔가 이 건물이 막 어두워 보이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두렵다는 거죠. 네. 자신감이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지인분께서는 여성분이십니다. 여성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두려움을 해결을 했어요. 극복을. 자, 한번 소리 한번 볼게요. 요 건물을 볼 때 우리는 늘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지. 항상 임장을 가기 전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봐야 돼. 요 땅에 대한 서류죠. 그러면 요 주소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지가가 나오고 상업지역 땅에 대한 요 면적이 346제곱미터, 0.3제곱미터인데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요 끝에 6을 5 이상은 발론림을 해버려요. 그러면 35가 됩니다. 네. 35에서 3을 곱해버려요. 대략 한 105평 정도 빠르게 계산할 때 105평 정도에 되는 땅이구나. 그러면 12억이면 얼마입니까? 1200만 원이겠죠. 12억. 뭐 대략적으로 계산한다면은 그 다음 저희가 봐야 될 게 이제 건축물 대장입니다. 이 건물에 대한 걸 봐야 되겠죠.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또 이제 멀리를 가면 우리가 이제 건폐율 용적률까지도 봐야 돼요. 요게 이제 활용할 수 있나.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거를 신축하기에 사업성이 있나 볼 때는 항상 보셔야 되고요. 이제 대지 면적, 이제 요렇게 건축물 대장. 그 외에 이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이 건물에 대한 역사가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나오죠. 2015년도에 이분께서
땡땡 사모님께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얼마에? 한번 특이한 게 있어요. 12억 6천 정도가 됐는데 이분이 매수를 하면서 이거 한번 볼게요.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얼마입니까? 10억 8천. 12억에 10억 8천.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얼마죠? 요 다음이 예. 또 추가로 1억 8천을 더 받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들어간 게 없네요. 맞죠. 이게 감정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시세가. 대출이 추가로 받았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이 금액이 12억 6천에 사셨네요. 또 뭐 있습니까? 요 건물에 보증금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러다 보면은 실제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한 경우입니다. 자, 지인분께서 후회를 하는 게 이때 11억에 살까 말까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몰랐죠. 근데 어느 순간 이 건물에 공실이 채워지게 됩니다. 네, 뭐 대단한 업종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운동할 수 있는 헬스클럽과 그 5층에 뭐 세무사 사무실 들어오고 어느 정도로 이제 세가 조금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랬더니 한번 자료를 보면요. 한번 볼게요. 당시에 전체 보증금이 7천에 400 미만이었거든요. 이 건물에. 근데 이제 현재는 보증금이 2억이에요. 그리고 월세가 900입니다. 무려 배 이상 받게 되죠. 공실 채워졌겠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 주차장 단점을 어떻게 보면 공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는 거죠. 아, 주차가 안 좋아서 싫다. 이런 게 아니라 요 상가의 요 매력이 뭘까? 그러더니 사모님이 이분이 상가를 얼마 전에 판대요. 그러면은 얼마에 팔까? 2015년도에서 한 4년, 5년이 지난 무렵, 이제 한 6년이 좀 지났는데 12억에 샀으니까 뭐 대략 지가 상승해서 한 20억 받으면 많이 받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동안 받은 월세가 있으니까. 그 정도만 받아도 나쁘진 않거든요. 실제 상가는 샀던 금액만 받아도 받은 월세를 계산하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뜬금없이 30억 그래요. 저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30억에 살렸는데 안 팔았대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닐까 다름없이 제가 이 강의 시간에 얘기를 하고 수강생이 이걸 한번 이제 그 밸류맵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던 거예요. 거래가 돼버렸어요. 30억 이상이에요, 실제. 한번 저도 봐야 되는데 30억 5천인가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임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아파트 전세 기획과 차이가 많이 나죠. 월세는 월세대로 받고 일단 그 2배 정도가 되었잖아요. 굉장히 어떤 상가 투자에서 성공 사례죠. 그 11억에 샀던 지인분께서는 아직도 아쉬워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예. 11억에 만약에 산다고 해서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건데. 그렇죠. 예. 야, 그래서 뭐, 그렇구나. 예. 물론 뭐 세금도 있겠지만은 이 정도의 좋은 위치는 지가 상승이 가파르다. 와, 예. 근데 그 대출을 거의 100% 받으신 거 어떻게 보면 거의 그 12억 6천에 봤을 때는 거의 100%를 그렇죠. 대출을 받으신 거잖아요. 예, 예. 뒤쪽으로. 야, 근데 그런 결단을 하신 것도 대단하고. 예. 그 실제 그 지금 투자금이 12억 6천했을 때도 대출 받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한 2억 3억 정도 투자금으로 맞죠. 네. 또 이렇게 뒤쪽에 또 감정가가 또 시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감정을 새로 받아서 또 대출을 받고.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서울 그 신문에도 나오는 게 이런 비슷한 사례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요 사례는 정말 작은 사례뿐이에요. 네. 그냥 대체적으로. 네. 그렇구나. 실제 이런 걸 제가 왜 설명하냐면은 금액대가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지 않는 딱 적당한 금액대예요. 제가 요 강남 쪽 라인 쪽에 하면은 기본이 100억이 넘습니다. 이 100억에 사고 200억에 팔았다 해도 와닿지가 않아요. 일반인들한테는. 아, 그런가? 그냥 그렇게 하는데 요런 거는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10억에서 30억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공실이 좀 채워지고. 예, 가치도 올라가지고 요 땅의 어떤 주변에 어떤 호재도 있었겠죠. 나름.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참 대단하신 건데 그 당시에 그런 선택을 어떻게 하셨을지 그게 참 궁금하네요. 예, 맞습니다. 조금
자기 본인이 자신감만 좀 있다면은 어떤 가감하게 한 번 정도 제가 할 때는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요즘 트렌드에 맞는 또 한번 주의해야 될 점과 또 보고 있는 거 한번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렇죠. 요즘 실제 이제 워낙 규제를 피하다 보니까 공시지가 1억 미만 법인으로 이런 투자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극초기도 또 많이 하세요. 이 극초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재개발 예정지에 아주 기초적인 단계예요. 일어날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그런 거와 지금은 또 재건축에 대한 어떤 호재를 보면서 그런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도 썩은 상가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상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또 지도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나가는 부분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 부산의 모 지역의 이제 정비 사업 구역도입니다. 일단은 이 정비 계획도가 이 확정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지금 오해를 조금 많이 하냐면요. 먼저 재개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재개발이 예정된 인근 쪽에 일반인들이 상가 투자를 많이 하세요. 특히 상가 주택을 많이 합니다. 왜? 입주권 때문에. 1+1이라는 상가 따로 네. 입주권 아시겠죠? 네. 주거에 대한 하나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은 요 그림에 보이는 요 왼쪽이 도로라고 볼게요. 도로 기준이고 당연히 도로를 접한 요쪽 붙은 건물들은 굉장히 지가 자체가 높습니다. 제가 지금 1단지를 두고 그림에 보이는 1단지 주변에 재개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쪽에 보면은 지금 지정이 확정은 아닌데 요런 도면이 그려지면은 혹시나 이제 기대 때문에 요런 쪽 위치가 입지가 아주 좋죠. 요런 데 이제 비싸게 많이 매수를 하세요. 그런 상가주택을.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꼭 주변에 요런 매물들이 나옵니다. 요런 비싸게 많이 현혹이 돼서 산다는 거죠. 실제 요 좋은 입지의 평당가가 예를 들어서 2천만이라고 가정할게요. 네. 그러면 요 안쪽, 중간 쪽 센터, 막 여기는 길도 없어요. 막 맹지예요. 우리가 말하는 안집, 예. 여기가 평당, 여기는 2천, 여기는 평당 500이에요. 그러면은 2천과 500은 4배 차이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서 2천만 주고 사서 이게 구역 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구역이 바깥에서 있어서 혹시나 이제 현금 청산을 받게 될 경우에 2천만을 주고 샀으면 2천만에 대한 어떤 그 금액이 보상가가 나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은 여기 2천만 났으면 여기도 500을 받았으면 여기 4분의 1 가격을 보상을 받는데 오히려 여기랑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구나. 네. 오히려 이럴 때는 뭐 확실히 빠지지도 못할 정도의 요런 쪽 오히려 뭐 주택을 만약에 정말 재개발을 보고 들어간다면 안쪽을 하든지 너무 재개발 주변에 입지 좋은 쪽에 비싸게 좀 주지 마세요. 예. 너무 이런 게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제. 네. 그러니까 재개발이 그 지역 완전 뒤엎는 건데.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끝하고 이 안에하고 거의 같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는 거군요. 거의 뭐 같은 가격은 아니지만은 4배 차이가 났으면은 그렇게 비슷하게라도 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보상이 나가거나 현금 청산이 나갔을 때는. 근데 그 재개발하기 전에는 이제 현재 시세대로 이게 형성이 된 거니까. 예. 저런 데는 위치가 좋으니까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입지가 좋아서 비싸지만 또 재개발 호재까지 있다 보니까 너무 비싼 가격에 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살 때는 정확하게 조금 분석을 하고 사셨으면 좋겠다. 재개발 인근 상가 주택을 아니면 상가를 살 때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재건축입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는 겁니다, 대표님. 그러면 재건축이 될 소지에 지금 실제 상가들이 아주 귀합니다. 평당 엄청 높아요. 재건축 어떤 호재가 있는 상가 귀하기도 귀하고. 그러면 조금 아닌 지역을 이렇게 보실 때 제가 요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요렇게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 거 1단지는 보지 마시고 이 2단지 기준으로 요게 이제 도로라고 기준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아파트 단지 중에 상가가 요 끝에 있어요. 상가가 밀집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상가 주인들이 이 재건축을 한다는데 동의를 안 해줘요.
비싼 가격을 요구합니다. 나도 입주권을 달라니 막 이러면서 막 해요. 그러면은 이 끝부분이잖아요. 모서리 부분. 이 부분은 회사에서 재척을 시킬 수도 있다. 아, 그래요? 네, 재척을. 이렇게 그 부분을 잘라낸다는 거죠. 야, 그렇군요. 왜 요만큼 괜찮다면은 꼭 들어가야 될 부분 아니면 잘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 단지 중간에 있는 상가들이 있어요. 네, 센터 중간쯤 빠져서는 안 될 상가 있죠. 네, 이런 쪽을 또 공략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이 네. 상태로 봤을 때는 가운데 있는 상가들은 좀 싼 거죠?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아파트 상가다 보니까 네. 이제 바깥보다는 물론 저렴할 수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이렇게 중앙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가들은 뺄 수가 없는 거죠. 재척이 안 당한다는 거겠죠. 그럼 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네. 이런 도로에 있는 거하고 저렇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거하고의 가격 차이는 좀 어때요? 도로 쪽이 아무래도 좀 비싸겠죠. 비싸고. 네, 도로를 좀 접하고 물론 이제 아파트 상가다 보니까 도로 쪽으로 붙어 있으면 이제 도로 기준으로는 가격은 비싼데 실제 너무 비싸게 요구하고 또 너무 하다 보면 이렇게 재척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주의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런 그 경우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 중앙에도 있어요. 상가가. 대단지나 조금 큰 아파트에 보면은 이건 괜찮아요. 같이 본다는 거죠. 같은 상가로 본다는 거죠. 하나를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요걸 재척할 수 없이 같은 상가로 보기 때문에 좋다는 말씀. 잠깐 요즘 트렌드 썩은 상가 석상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네. 상가 투자에 대해서 잠깐 도움이 되셨다 싶을 정도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부동산 약간 규제 완화 바람이 불면서 특히 재개발 재건축 일기 신도시 이런 거 되게 주목받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 매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면 되게 좋겠네요. 예. 그리고 실제 지금은 우리 이렇게 강의도요. 사실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그냥 막 책에서 나오는 이론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 실전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요즘 트렌드와 지금의 어떤 규제와 이런 걸 들어가서 실전적인 와닿는 해야 돼요. 누구나 상권, 누구나 입지가 좋은 건 이제는 다 압니다. 어느 순간. 예전에 너무 이 어플이든 모든 사이트들이 다 잘 돼 있다는 거죠. 그 틈을 잘 공략해서 저도 많이 부족해 하지만 더 노력해야 됩니다. 계속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현장을 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진짜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이 상가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최소 한 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짚어주셔가지고 굉장히 또 많은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끝으로 강조하고 싶거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또 메모를 조금 해왔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또 웅달 책방. 책방 이 구독자님, 시청자분들도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5년 전부터 그 여러 건물들을 좀 관리해 오던 데가 있었습니다. 건물을 관리하면서 이 건물주가 엄청난 부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대략적인 시세가 한 2천억이 넘습니다. 실제 맞아요. 네. 제가 대구에서 관리해 오던 게 한 1,000억, 서울에 가지고 계신 게 한 1,000억 이상은 될 것 같아요. 환산을 해서. 이분이 그 부축적을 부동산 투자로 이루셨어요. 실제. 너무나 검소하신 분입니다. 본인 돈으로 짜장면 한 그릇을 못 드셔요. 그래요? 네, 자동차도 없으세요. 항상 제가 모시러 가고 항상 같은 옷이고 이 등산복 같은 항상 그것만 딱 입으시고 그렇게 다니시고 굉장히 검소하신 분입니다. 5천을 못 쓰면서 손을 떨리시 아까워서 본인 돈을 이렇게 재산을 많으면서 이분 어르신의 그 소유 건물의 임차인들이죠. 세입자들 공통점이 뭐냐면요. 한 분 같이 다 불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잘 안 고쳐주시는 건가요? 예, 맞아요. 안 고쳐주고 임대인이 해야 될 그런 걸 전혀 안 하십니다. 실제 내가 이 임대인 건물에 상가에 식당을 운영하는데 물이 떨어져요. 상가에서. 저는 이렇게 불요리를 하는데 기름솥에 물이 떨어지면 불이 나고 위험한데도 물 떨어지면은 저보고 고치라는 고쳐주는 게 없다. 알아서 해야 된다. 조금 이렇게 이제 대들고 이러면은 나가라 그래요. 그냥 방 빼듯이 상가 빼.
책에도 나옵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이분이 사실은 이제 재산 2천억 대비해서 사실은 이제 현대판 스크루지 같은 분이시라고 보면 돼요. 진짜. 예. 근데 불과 1년 반, 2년 전쯤 돌아가셨어요. 실제 돌아가셨습니다. 예. 돌아가셨고, 정말 악착같이 재산 한번 제대로 못 사용해보고 좀 안타까운 거는 돌아가셨을 때 그 많은 재산, 진짜 만 원짜리 하나를 저쪽 세상에는 못 들고 가잖아요. 돈을. 못 가져가는 돈이잖아요. 돌아가시면 그냥 종이일 뿐이에요. 전혀. 그래서 제대로 돈 한 번도 못 써보시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안타까웠어요. 근데 저는 또 이게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불만 가득한 임차인들 한쪽 편은 들어줄 수 있지만 또 임대인도 생각에는 중립을 지켜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데, 돈은 진짜 움켜진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임차인들한테 욕을 이렇게 얻어먹으면서 모질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만 하시고 진짜 써볼 줄을 모르고 조금만 살아계셨을 때 조금 베풀고 나눔을 했더라면 얼마나 아름답지 않았나. 오히려 결국에는 지금 그 재산들이 상속세도 무시무합니다. 전혀 어떤 그런 것도 준비를 안 하시고 돌아가셨다 보니까 그 세금만 해도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옆에서 좀 지켜보면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저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하진 않지만 여러 봉사 단체에서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여유가 있어서 한다기보다는요, 그런 베품을 하면서 어떤 그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나누고 베푸는 데 있어서. 저도 얘기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부산에 유명하신 분이에요. 재개발 투자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것도 재개발 전문 강사이세요. 네. 그분은 이제 부동산 투자로 또 수익이 조금 발생하면은 이제 좀 수익금으로 조금 돕고놓인 취약계층의 어린이들, 예. 그리고 이제 남녀노소 막 이렇게 불우한 이웃들도 돌보고,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유기견, 고양이, 예, 유기묘, 이런 동물들도 굉장히 이렇게 베푸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나눔 봉사를 하는 걸. 저도 그걸 보고 많이 느끼죠. 진짜 대단한 분이다. 그러면 또 그런 분들 밑에서 배우는 제자분들 또한 거기에 동참을 해요. 봉사에서. 그래서 그 봉사의 어떤 기쁨을 느끼는 거죠. 네. 실제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웅달 책방에 이렇게 구독자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좋은 정보를 우리 웅달 책방에서 많이 얻으셔서 정말 성공을 하시거나 이렇게 부를 이루신다면은 예, 주변에 조금 힘든 이웃도 조금 돌보고요. 조금은 이제 그런 여유 있는 투자라 해야 될까? 예. 조금 그런 투자자가 조금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런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또 더 좋은 성공할 수 있는 투자의 어떤 기회도 오는 것 같고요. 또 일도 바라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나누고 베풀수록. 처음에 제가 한다고는 했는데 또 오랜만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버벅거림이 있지 않았나 생각 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영상 끝까지 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주사님 이렇게 드라마틱한 개인 스토리부터 이렇게 많은 성공 사례 그리고 마지막에 또 당부의 말씀까지 약간 이렇게 한 편의 드라마처럼 잘 소개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마지막 멘트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렇게 해서 거지였던 나는 상가투자로 32억 건물주가 되었다를 쓰신 상가도사 정성욱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